교황, 이번에 돌아가신 교황이 의외로 마지막까지 이런 고심한 문제가 바티칸의 재정 문제였네요.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간에 결국은 모든 조직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적자가 많이 누적이 돼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톱뉴스가 나왔네요. 톱뉴스가. 바티칸의 이름들 재정 위기가 마지막까지 교황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된 그런 문제였다. 바티칸 재정 위기, 교황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취임 이후에 바티칸의 부패와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바티칸은 여전히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연금 기금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은퇴하신 그런 주교라든지 이런 부분에게 소액의 연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20억 유로 정도의 적자가 생겼는데요. 교황은 바티칸 은행 같은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척결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20억 유로 손실 사건에서 추기경 안젤로 베치우를 재판에 해보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쿠리아 내부의 강한 저항과 관리적 반발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기부나 부동산 임대, 박물관 임장으로 수입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부는 스캔들로 인해 급감했고 코로나19로 이 스캔들이라는 것은 이제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이 성추행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박물관 수입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5년 성년으로 3,200만 명의 관광객이 예상되지만 이거는 적자를 메우기에 부족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맡은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까지 바티칸의 이름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핵심인데 보시게 되면은 교황은 취임하자마자 10년 넘게 바티칸의 어려운 대차 대조표의 투명성을 부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재정 적자는 3배로 늘어났고 취임할 때 보여 연기금은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최대 20억 유로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20억 유로를 보니까 2조 9천억 한 3천억 정도 돈이네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 이렇게 바티칸 문제를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톨릭은 어마어마하게 중앙 집중적인 체제를 갖고 있죠. 국가든 비영리단체든 종교단체든 간에 중앙 집중화가 심한 조직은 모두 다 부패하고 낭비 비효율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만은 여러분들 선거가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없고 현장에 투표가 마치고 나면은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바로 전국의 3,000곳에 가까운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직접 시민들이 지켜보는 사이에 수개표를 가지고 최종 결과를 중앙에서 여러분들 집계만 하는 거죠. 한국은 전부 다 전산화를 해가지고 중앙 집중화가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은 중앙 집중화가 심한 모든 조직과 국가는 부패와 낭비와 비효율성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또 올린 것은 딴 게 아니고 바티칸 문제뿐만 아니고 대부분 한국의 가톨릭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건 사람이 사개서가 아니고 중앙 집중화가 되면은 부패하는 겁니다. 중앙 집중화가 되면 낭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앙 집중화가 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비효율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의 선거도 똑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권화되어 있던 이런 한국의 선거가 점점 중앙 집중화가 된 겁니다. 중앙 집중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20세기 100년을
역사를 조금만 좀 상세히 보게 되면 전부 다 막을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교황이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문제를 고민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죠. 본인이 노력하더라도 수입이 여러분들 지출보다도 적은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고 연금 기금처럼 적자 문제가 계속 여러분들 확대가 되니까 고민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